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바로 사회에 진출을 하면 이 미성숙의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야 뭐 미성숙의 단계는 대학 졸업을 하더라도 미성숙한 아이들은 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소정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특성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가짐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던 마음가짐이 된 친구들이다라고 저는 나는 그 상태가 성숙한 단계다라고 보거든요. 네, 김현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진로를 먼저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이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에 우리가 입학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뭐 공부도 하고 교양서 외에도 전공 외적인 어떤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같은 걸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진로를 많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너무 이른 나이에 진로를 정하면 그때는 확고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때는 전공 없이 입학을 하고 3학년 때 전공을 정하고 졸업할 때까지 전공은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로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그 결정권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면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 방어 기제가 조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금 상처를 받거나 할 확률이 좀 높다는 그런 두 번째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자아를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겪어낸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찬웅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는 뭐 정해진 교과 수업과 정해진 시간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대학교 생활부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먼저 한번 그런 걸 겪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혼란도 올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왜 수업 시간표도 자기가 직접 짜잖아요. 그 내가 들어야 될 과목 이런 것도 이제 시간 선택도 본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커진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럼 그 반대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소정양? 네, 저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스토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 프로그램에서 그 취업을 위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마이스토고를 나온 학생들이 과연 전부 다 로봇가 되는 건 아닌데, 그죠? 네. 네. 그래서 꼭 대학을 가야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우리 찬웅 군도 말했고 대학교에 굳이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대학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웅 학생, 대학교의 역할은 원래 어때야 됐고 지금은 어떤 것 같다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대학교의 역할은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새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의 면도 같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명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성적에 맞춰서 진학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역할이 현재는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정양을 한번 물어볼게요. 소정양은 지금 대학 진학보다는 바로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바로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졸업하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학은 지금 안 가도 된다.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어떤 점인가요? 경찰 행정학과를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만 가르쳐 주지 다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정양은 대학교에 가서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하나, 지금 하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꼭 시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꼭 대학에 가서 시작을 안 해도 된다. 네. 예, 지금 해도 오히려 된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간 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지금 생각 할 수 굉장히 있죠. 좀 궁금한 게 일단 소정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진로가 뚜렷한데 찬웅 학생은 지금 뭐 진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저는 우선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뭐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턴트인지 의료 산업인지 뭐 의료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는 거고, 우리 소정 학생 같은 경우는 경찰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이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또 대학교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강훈 선생님. 저 대학은 뭐 우리가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학문을 정말 공부하고 싶은 곳. 그래서 그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 대학. 뭐 우리가 뭐 진리의 상합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전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보여지는 대학? 지금도 아마 오늘 뉴스에 제가 잠시 봤던 곳이 이제 체계가 바뀌면서 특히 인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대학의 부분이 직업 양성소 또는 고급 근로자 양성소였던 개념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서 그렇다면 대학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취업하는 이런 생각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규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산업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산업의 문제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진학률이 훨씬 더 높죠. 취업률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학이 취업의 어떤 통로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대학이 취업의 통로이기도 해야 됩니다. 전공에 따라서. 우리의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전공에 따라서는 취업이랑 전혀 무관한 전공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인문학에 관련된 전공들이죠. 철학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물론 취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공 특색 자체가 취업이랑은 관계가 없는 그런 대학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공까지도 다 몰아서 대학은 곧 취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다 높다를 논하는 거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고요. 제가 일례로 외국에 있는 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의 한 유형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뭐 힐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대학인데, 대학의 이름은 아니고 전체 그 학부 중심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주로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서는 뭐 독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마치고 그 대학의 졸업자들은 취업을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대학에서는 오로지 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면모를 기르고 자기의 품성을 함양한다, 이런 이제 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의외인 것은 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미국 이제 의학대학 전문대학원 체제인데, 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조차도 그 대학에서 4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 대학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되는 그런 유형을 많이 이렇게 기르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우리 서울 어떤 대학들처럼 그 우리 산업을 선도하는, 그렇게 해서 그 연구실에서 새로운 어떤 학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는, 그렇게 선도하는 그런 연구 중심의 대학도 만들고, 또 하나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기본적으로 적인 품성을 쌓는, 그래서 취업하고는 무관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종류의 대학들도 다시 생겨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학과 구조조정도 있지만 대학의 커다란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대학 이퀄 취업이다라는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의 네. 역할이 달라지는 거라기보다는 역할이 다른 대학들을 좀 많이 네, 네, 늘리자, 이렇게 이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의견의 공통점은 대학에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 예. 현재 대학이 그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을 어떻게든지 가려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기를 쓰고, 제가 그 70년생 이제 개띠 세대인데
우리 때도 재수 삼수 많이 했고요. 우리 위에 60년대, 50년대 나팔수란 이름이 영화를 보면 옛날에 많이 등장했어요. 법대 가려고 팔수, 칠수, 팔수를 팔수. 해가지고 예, 그 옛날 영화 보면 네. 그렇게 진짜 칠수도 하고 팔수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대학교도 개수도 또 많아지고요. 예, 가려고 마음 먹으면은 뭐 꼭 서울에 있는 센 대학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에 대학 가려고 하면은 뭐 미달로도 가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도 대학 진학률이 지금 70%대로 지금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내려갈지, 내가 마음은 갈 수는 있어도 안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은? 찬홍 학생?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진학률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격증이 중요한 시대가 왔긴 했지만 지금 경험 사례 같은 걸 보면 대학을 생활하면서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진학률은 그래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일단 대학은 가놓고 보자. 일단은 가놓고 생각을 하자. 네. 예. 소정량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취업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또 생겨나게 된다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 우리 김영조 선생님은 어떤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가 이제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 한 5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구조적으로 이래요. 지금 이제 저희는 2년제하고 4년제 합쳐서 모집 정원이 한 5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찬웅이가 가려고 하는 2017학년도에 근데 고3 학생 수, 재수생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6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많죠. 그런데 이건 경쟁률 예전에 비하면 경쟁률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5년 후쯤 되면은 학생들이 49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학의 모집 정원도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긴 한데 그쯤 되면은 이제는 진학률이라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싶고요. 오히려 어떤 찬웅이도 아까 그런 의미를 말했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있겠죠. 자기의 나름의 어떤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이라든지 자기의 무슨 일을 때문에 목표 때문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있어서 진학은 계속 되겠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대학을 가려는 것은 가까운 5년에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래서 진학률의 의미가 이제는 별로 없고 좀 다르게 우리가 그 입시를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 인덕공고 교사이신 이강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학 구조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일단 대학 진학률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유지되거나 조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08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최고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MB 정부 때 찍고 MB 정부가 이제 고졸 성공 시대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진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보여지는 어떤 시각 효과가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때 대학 진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취업을 해라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성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가는 것을 이게 좁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가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니야 앞으로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이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상태 속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년 나오게 되어지는 어떤 그 졸업자 수가 아까 57만 명, 6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60만 명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누구나 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데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좋은 직업. 네. 근데 이 좋은 직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학부모님들 알고 있는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있어. 그 신입사원 매년 모집하는 얼마나 될까? 이왕이면 다 대기업을 원하고 있던데. 그게 그 인원수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그러니까 60만 명의 졸업자가 나오는데 네. 2만 명의 그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경쟁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네, 그러면서 나는 대학을 가서 이걸 가야 되라는 이 상상 속에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2만 명의 그 목표를 갖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의 어떤 꿈이라는 어떤 부분이 한정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과장을 한다면은 모든 학생들이 그 2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네. 간판을 따고 그렇죠. 그 졸업하면서도 또 취업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예, 끝없는 전쟁이죠. 슬프네요. 네, 우리가